네, 안녕하세요. 청주행정사사무소 윤범근 행정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공장 등록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공장 등록 업무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? 네, 공장 등록 대상. 공장 등록은 크게 봐서 등록이라는 게 있고 공장 설립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두 개의 차이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제조시설 면적, 그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냐 이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상일 경우에는 공장 설립 승인으로 가고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보다 간단한 공장 등록으로 간다. 이렇게 편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뭐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 어떨 때 어떻고 어떨 때 어떻고 이런 걸 따져야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내가 저 500제곱미터 이상 소규모로 한다라고 하면 보다 간편한 절차인 공장 등록 절차를 통해서 공장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. 그 등록증을 가지고 어디 관공서나 납품할 때나 필요한 저기를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따라서 저희가 이 공장 설립 승인 업무가 아닌 그 공장 등록 업무를 주로 상담하는 대상은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. 이런 분들은 첫 번째 개별 입지 내에서 소규모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. 여기서 말하는 개별 입지는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입지에서 운영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. 네, 그 다음에 여기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후에도 공장 등록을 안 해서 그게 필요할 경우, 저희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뭐 각각의 관련 법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도 있을 수 있고 각 지역별 뭐 특화단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디 저기 농촌 지역에 농공단지도 있을 수 있고 산업단지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. 다 그 개별적인 근거법들이 따로 있어요. 거기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 등록 안 해서 이제 새로 신규 필요성을 느껴서 상담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저 근린생활시설 이거는 이제 개별 입지이긴 하되 그 약간의 시내 지역에서 1종근생, 2종근생이 있는데 2종근생 지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도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공장들을 안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계세요. 근데 운영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공장 등록의 필요성을 느껴서 새로 업무를 추진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요 개별 앱지 상담하고 근린생활시설 이런 쪽에 공장 등록 업무 상담이 많습니다. 요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 번 있고요. 네,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공장 등록 상담 시 준비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여기서도 좀 할 말이 많죠.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의 글은 공장 등록이라는 어떤 큰 의미에 대해서 법적인,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,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자료를 알고 그리고 나서 상담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공장의 소재지인데요.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개별 입지냐 아니면 산단에 있냐 고차인데 주로 개별 입지라고 했잖아요. 근데 개별 입지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용도 지역에 있냐. 그 토지는 뭐 관리지역, 도시지역 뭐 이런 용도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요. 그 이 용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공장 등록이 되고 안 되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따집니다. 그 지번이란 거는 주소지의 용도 지역을 보기 위함이고요.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공장이 앉아 있는 건물, 해당 공장이 들어서 있는 건물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봐야 됩니다. 예. 요거는 아까 좀 전에 여기서 그 2번 좀 전에 봤던 내용 중에 요 3번에 해당되는 겁니다. 그 제조시설이 앉아 있는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그것도 2종, 2종 근생인지 아니면 2종 근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조업소 요걸로 되어 있는지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 건축물의 용도, 건축물 대장이 필요한 겁니다. 예, 다음은 제조 품목인데요. 자, 제조업소에서 만드는 품목, 무엇을 만드느냐? 그거를 알고 나서 그거를 알고
그 코드 번호가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. 이게 저희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대한민국 산업분류 코드가 있는데요. 여기서 무엇을 만드냐에 따라서 5자리, 5자리 코드 번호를 알아야지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뭘 만드냐에 따라서 바로 그 제조 시설과 제조 공정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무엇을 만드냐, 무엇을 만들 때 어떤 시설을 가지고 만드냐, 어떤 공정을 거쳐서 만드냐, 요것들이 다 검토가 돼야지 됩니다. 그래야지 공장 등록 서류를 준비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. 요 네 가지, 요 네 가지는 필수적인 거죠. 저희가 상담을 할 때.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상담하기 훨씬 빨라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적으로 회사 소개, 그 다음에 뭐 자본금이 얼마인지, 아니면 거래처가 얼마나 많은지, 거래처라는 거는 들어오는 거래처, 나가는 거래처.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단지 나중에 서류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. 뭐 그런 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제가 가능한 한 유튜브 동영상 길이를 뭐 5분 이내로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면 막 10분도 가고 20분도 가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줄이려고 하면 약간의 어색한 느낌은 있는데 이게 좀 줄이고자 한다면 오늘의 내용을 요약을 한다고 하면 공장 등록은 어떨 때 한다. 필요하신데 근데 그 공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알아야 한다. 공장 소재지, 그 다음에 만드는 품목, 부대시설 면적, 제조시설 면적, 그 다음에 공정, 그 다음에 그 만들기 위한 설비 내역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동영상의 결론입니다. 이걸 알고 나면 사실은 나중에 그 어떤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. 뭐 이런 부분을 제대로 미리 알면 하면 나중에 환경성 평가라든가 환경영향 평가 뭐 이런 환경성 검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아주 소규모이고 설비도 간단한 인가공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.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미리 알아야지 정상적인 상담이 된다는 내용을 오늘 올리고요. 공장 등록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다 아는 거지만 정리하기는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. 정리할 때는 저희가 상담을 하고 도와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 이제 실제로 이게 공장 등록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, 가능하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요. 공장 등록의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. 예, 그래서 조금 짧게 줄이려고 간단하게 했는데 뭐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게 좀 하다 보면은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준비된 내용과 형식으로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